네, 안녕하십니까. 융합기술 개론 라이프케어 분야를 담당하게 된 전북대 기계설계공학부 박찬희라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비대면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이번 학기는 비대면으로 저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어, 발표드릴 내용은 무전원 셀프 파워드 피에조 나노 멤브레인 제조 기술 및 이를 이용한 비대면 생체 신호 모니터링 소개라는 주제로 발표를 1시간 동안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을 보면은 무전원 셀프 파워드 피에조 나노 멤브레인이라는 거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제 생체 신호를 측정하는 센서가 있는데 대부분의 센서는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전원이라고 하는 파워를 인가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오늘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센서인데 전원이 필요 없고 자가 발전되는 셀프 파워드, 그러니까 자신이 스스로 전원을 발생시켜서 센서가 작동되게 하는 그 멤브레인을 이용한 그런 센서 개발을 했고요. 그 개발을 이용한 비대면 생체 신호 모니터링에 대한 기술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하는 연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좀 드리면, 그리고 본 수업은 제가 드렸던 그 교재의 순서와 순서에 맞도록 좀 해놨는데요.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구성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다르게 순서를 바꾼 부분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연구는 일단 융합 연구인데요. 다학제간 연구라 그래서 저는 원래 전공이 메카노바이오 시스템 공학 전공입니다. 메카노바이오 시스템 공학인데 그 중에서도 주로 제어 계측 시스템이 주로 제가 전공을 했었는데요. 어, 제어 로직이라든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계측 시스템, 전기화학 센서, 나노바이오 로봇 등이 그동안에 제가 해왔던 그런 연구 분야였습니다. 근데 이제 박사 과정을 하면서 이제 석사 때까지 그리고 회사에서는 이렇게 했었고요. 연구소에서는 박사 과정을 하면서 재료과학, 특히 이제 생체, 바이오 머트리얼이라고 하는 생체 재료과학을 연구를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주로 이제 항암 치료라든지 에너지 소재, 발열 소재, 농생명 소재, 그리고 탄소 소재 등을 활용한 이런 바이오 머티리얼 사이언스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메케노바이오 시스템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머티리얼 사이언스에서 중간에서 두 학문이 만나는 이 접점에서 굉장히 그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그 장점이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제 실험실은 베스트랩인데요. 그 바이오 머티리얼을 기본으로, 그러니까 생체 재료를 기본으로 생체 재료에서 주로 다양한 그 원디 나노 섬유를 제조를 하고요. 생체 재료를 이용을 해서 원디 나노 섬유로 제조를 하고 이를 이용한 다양한 바이오로의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로의 응용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먼저 원디 나노 머티리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디 나노 머티리얼은 일단 나노 머티리얼이라는 게 뭐냐면은 스케일, 즉 측정할 수 있는 어떤 물체의 대상체의 크기가 나노미터 사이즈라는 겁니다. 나노미터 사이즈. 그러니까 나노 스케일인데요. 마이크로보다 더 작은 나노미터 사이즈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노미터 사이즈 중에 원디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나노 입자라든지 이런 나노 입자, 그 다음에 긴 어떤 나노 섬유 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나노 입자와 나노 섬유를 가지고 활용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주로 이제 어디에 많이 활용되냐면 에너지, 그다음에 국방, 디펜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제 뭐 메디컬 어플라이언스, 의료기기, 그다음에 뭐 조직재생공학, 조직공학이라고 하죠. 조직공학, 그다음에 이제 환경 분야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주로 이제 제가 하는 분야는 나노 섬유를 가지고 하는 분야인데요. 나노 섬유에 다양한 나노 튜브를 인코퍼레이션 하기도 하고요.
접목을 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나노섬유 형태의 멤브레인을 제조를 하고, 그 멤브레인을 가지고 이런 바이오로의 응용을 주로 많이 응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와 같은 나노 로드라든지 나노 입자 등을 역시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이 나노 입자가 기능성을 더 부과를 한 다음에 이를 환경의 CO2 저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소 연료 전기 자동차라든지 이런 배터리라든지, 그 다음에 유연한 전극 배터리, 국방, 이런 쪽으로 응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러한 연구에서 주요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게 바로 1D, 원 디멘셔널의 나노 머티리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작은 이 나노 섬유들, 이 나노 섬유들이 이제 서로 엉켜 있고 적층되어 있으면은 하나의 멤브레인이 되거든요. 하나의 멤브레인. 그러면 이 멤브레인은 2D 혹은 3D 형태로 제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나노 섬유, 1D의 나노 섬유를 우리가 산업으로 활용하려면은 멤브레인, 2D 멤브레인 혹은 3D 지지체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와 같이 만드는 제조 과정에, 제조 기술에서, 제조 기술을 저희는 기계공학적인 어떤 기술을 접목해서 직접 저희가 제조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1D 나노 머티리얼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우리가 알게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어떤 배터리라든지 이런 스포츠, 바이오, 국방 이런 쪽에, 에너지 쪽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오늘 주제로 한 그 비대면 생체 신호 모니터링이 왜 필요한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지금 강의도 대면을 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비대면 수업을 하는 이유가 바로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분이 당연히 의료진들이겠죠.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진. 그런데 이제 그런 의료진 분들이 가장 힘든 이유가 뭐냐면, 옆에서 바로 환자를 24시간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적극적인 케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속적으로 환자를 모니터링 해야 된다는 거에 굉장히 힘이 많이 드는데, 만약에 이와 같은 센서,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센서가 개발이 된다면 그래도 조금 더 어떤 의사분들한테, 의료진분들한테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기술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생체 신호 혹은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을 하는 게 없었냐? 많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환자, 사람에서 나오는 신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대표적인 게 일렉트로엔세팔로그램과 같은 이런 EEG 같은 뇌파라든지, 그 다음에 호흡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식도에 있는 온도라든지,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이런 뭐 ECG라고 하는 그런 심전도라든지, 심전도, 그 다음에 혈압, 그 다음에 뭐 갈베닉 스킨 레지스턴스라 해서 피부 저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여기에 보면 이제 모세혈관, 산소 포화도라든지, 산소 포화도, 그 다음에 뭐 근전도라고 하죠. 근전도, 일렉트로마이오그램, 근전도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뉴모그래피 이런 것 등등을 뭐 안전도라고 하죠. 안구의 움직임, 이런 안전도, 어큘러그램, 일렉트로 어큘러그램, 이렇게 굉장히 많은 생체에서 나오는 신호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존에 이런 신호들은 당연히 다 어떻게 했냐면은 다 여기에 일렉트로드를 붙여서, 이렇게 일렉트로드를 붙여서 얘를 선으로 연결을 해서, 선으로 연결한 다음에 외부의 어떤, 워낙 생체 신호가 작기 때문에 증폭기를 거치고, 그 증폭기를 거친 거를 뭐 필터라든지 여러 가지 신호를 거친 다음에 처리를 한 다음에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꾼 다음에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에서 신호 처리를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쳤었죠.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서 모니터를 보고 의사분들 혹은 의료진분들이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고 모니터링 하게끔 하는 게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런 게 뭐냐면은 이런 선들로 다 그동안에는 다 연결돼 있어서 구속이 돼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무구속으로, 무선으로 연결돼서 센서에서 생체 신호를 바로 휴대폰 혹은 휴대용 단말기로 바로 전송이 되도록 하는 그런 비대면
무구속 그런 신호들, 생체 신호들이 개발이 돼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환자들이 직접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혹은 헬스를 하면서 이런 모든 상태들이 휴대폰을 통해서 의사분들한테 전송이 되고, 의사분들은 그걸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뭔가 의료 처치를 하게 하는 그런 걸로 가는 방향으로 지금 연구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 있던 생체 신호 모니터링이 구속된, 이렇게 선으로 구속되어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고 다양한 어떤 장비 등이 필요로 했던 거가 지금 이렇게 심플해지고 무구속으로 해서 자유롭게 환자가 이동하면서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형태로 기술이 발전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에 더해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 센서가 작동되는데 그전에 또 배터리라는 게 있었거든요. 전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것도 이제 배터리도 없이 자체로 셀프 파워드로 해서 구동이 돼서 무선으로 전송이 되는 그런 기술들이 활발히 활발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대면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필요성이 있고요. 이런 필요성에서 실제 소재들은 어떤 것들이 활용이 되냐면, 말씀드렸던 1D 나노 머터리얼이 많이 활용이 됩니다. 나노 머터리얼이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섬유가 있을 수 있고 나노 섬유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나노 입자가 더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나노 입자는 여러 가지들이 많이 활용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하는 거는, 신호 모니터링은 그냥 전도성이 우수한 우리 카본 나노 튜브라든지, 혹은 BNNT라고 하는 보론 나이트레이트 나노 튜브라든지, 혹은 그래핀 옥사이드, 그래핀 같은 소재 등이 활용이 되고 있고, 몸 안에 매식되는 매식형 의료기기는 일반적으로 골드 나노 입자라든지, 아니면은 백금, 플래티넘이라든지, 그 외에 뭐 다양한 아이언 옥사이드라든지, 혹은 징크, 산화 아연이라든지, 혹은 마그네슘 하이드록사이드라든지 이런 것 등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럼 이런 소재 등을 활용을 해서 생체 신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료기기나 센서를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생체 신호 모니터링은 CNT, BNNT, 그래핀 옥사이드와 같은 거를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기엔 너무 어려우실 수 있어서 나중에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저희가 그럼 이 소재를 활용을 했냐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전도성도 우수하고, 그 다음에 절연성도 우수하면서 우수한 강도까지 있는 그런 소재입니다만, 여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하면은 그 셀프 파워드, 즉 무슨 얘기냐면 자가 발전이 가능한 피에조 앞전 소자이기 때문에 CNT, BNNT, 그래핀 옥사이드와 같은 거를 활용을 하고요. 이 BNNT와 CNT가 약간의 앞전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섬유를 가지고 보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PVDF라든지 이와 같은 다양한 고분자를 이용을 해서, 혹은 키토산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활용을 해서 그 앞전성을 향상을 시키는 연구 등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나노 입자들은 어떻게 생성을 하냐면, 다음과 같이 레이저를 이용해서 극저온, 고진공에서 레이저를 조사를 해서 어떤 가스와 어떤 그런 물질상에서 반응을 일으켜서 BNNT 나노 튜브가 합성이 되게 하는 그런 합성법을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레이저를 이용한 경우에는 고순도 제조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대량 생산은 다음과 같이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대량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산된 나노 입자들을 바로 바이오로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순도를 높이고 어떠한 독성 반응을 줄이기 위해서 후처리 공정을 이렇게 다양하게 하게 됩니다. 후처리 공정에서는 말씀드렸던 어떤 기능기를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합성 시에 포함되었던
어떤 좀 독성이 있는 그런 물질들을 제거를 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아까 섬유하고 인코퍼레이션 그 결합을 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분산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런 분산 작업 등도 이런 후처리 공정을 통해서 분산을 하게 돼서 섬유를 만들게 되는 공정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정을 거쳐서 나온 나노 섬유와 그리고 나노 입자들을 이용해서 이거를 가지고 무전원 자가 발전이 가능한 생체 신호 센서를 개발을 하고 이를 응용한 연구 등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가져왔는데요. 2020년에 어플라이드 피직스에서 보시면은 섬유상으로 만든 센서를 이렇게 손가락 끝에 부착을 하고 손가락의 움직임을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만든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좀 더 발전된 그 연구를 하게 되면은 바디의 어떤 모션이라든지 혈당, 이와 같은 이런 혈당, 그 다음에 호흡, 그 다음에 온도 등도 동시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또한 허트레이트, 혈압이라든지 맥박 등을 동시에 운동을 하면서 무구속으로 셀프 파워드로 해서 모니터링이 하도록 한 연구가 이렇게 어플라이드 피직스 논문에서 2020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또한 나노에너지의 2020년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역시 여기도 어떤 사람의 인체 모션, 주로 많이 크게 움직이는 부분이 목이라든지 손목, 그 다음에 팔목, 엘보우, 그 다음에 발 그 관절 이쪽이 되게 되는데 무릎 쪽이 되겠죠. 무릎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 크게 움직이는 모션을 통해서 전기를 발생시켜서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런 연구가 이렇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구가 돼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모션이 크면 클수록 전원이 아웃풋 볼테이지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작게는 5V에서 많게는 20V 혹은 30V까지 전압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전압이면 여기 전압에 배터리를 붙이게 되면은 이제 충전된 이 배터리를 가지고 다양한 이런 센서 등을 구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등이 발표가 됐고 또 2020년에 어드밴스드 펑셔널 머티리얼이라는 저널에서 리뷰 페이퍼가 나왔는데요. 해외에서는 이렇게 이미 다양한 이런 연구 등이 다음과 같이 이런 휴대폰을 대면 바로 현재 상태의 글루코스라든지 어떤 약물 탱크라든지 환자 상태 등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연구 등이 리뷰가 돼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오늘 발표드리는 이 주제로 많은 연구 등이 해외에서도 국내외에서도 많이 연구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연구되어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그런 센서 등이 그럼 제조법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제조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셀프 파워드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센서의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연히 환자가 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장비적인 거가 적어야 되고 또 금액도 생산 기술도 적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 등이 당연히 행해지고 있고요. 그 중에 그 센서를 구성하는 주요 소재는 이런 나노 머터리얼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 나노 머터리얼 중에는 나노 섬유 그리고 나노 입자 등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그러면 나노 섬유와 나노 입자, 즉 센서를 구성하는 셀프 파워드 환자 모니터링 센서를 구성하는 그런 섬유와 입자를 제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섬유를 만드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은 섬유를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전기 방사라고 하는 공정을 거쳐서요. 전기 방사라는 공정을 거쳐서 섬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전기 방사는 어떠한 고분자 용액을 일정 농도로 솔벤트 용매에 섞어서 어떠한 약간의 어떤 젤 상태의 솔루션을 만듭니다. 그때 이와 같이 시린지로 일정 압력을 밀어주게 되고 용액을 밀어주게 되고 그때 외부에서
어떠한 15kV에서 많게는 60kV까지도 인가를 하는데요. 큰 전압을 인가를 하게 되면 이 팁 끝에 보인 여기 있는 이 부분, 이게 이제 테일러 콘이라고 하는데요. 이 테일러 콘에 있는 표면 장력이 외부 전기장에 의해서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고분자 섬유 체인이 반대편에 가서 반대편에 있는 이게 이제 직접판이라고 하는데요. 이 직접판에 가서 달라붙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나중에 걷어내면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2D 나노 멤브레인이 되고요. 이게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게 바로 고어텍스 소재가 이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는 통과시키고 물은 못 들게 하는 그러니까 땀은 배출하고 외부의 물은 프루프하는 방지하는 그런 소재 표면 상태를 가지는 그런 섬유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이런 전기방사 방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전기방사를 통해서 나노 섬유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이와 같이 위핑되는 젯 에어리어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저희는 이 스테이블한 이 영역도 관심을 갖고 이 두 가지를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보시면 그냥 이런 전기방사에서 나노 섬유를 만들어내는 이런 나노 섬유 층이 있는데요. 여기에 TiO2라고 하는 그 산화티탄을 가지고 추가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1000도씨 이상에서도 불에 타지 않는 그런 나노 섬유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그런 연구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굉장히 가벼우면서 내열성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나노 섬유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과 같이 전기방사를 통해서 여기처럼 이런 튜브 형태의 어떤 인조혈관입니다. 인조혈관도 만들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실제 그 연구에 적용이 아직 안 됐지만 연구 개념에서 여기 보시면 판막 있죠. 심장에 들어가는 이런 판막 등도 다음과 같이 전기방사 나노 섬유를 통해서 판막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어떤 그런 기존에 있던 연구를 보여드렸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인데요, 기술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와 같이 여기 끝에서 이제 나노 섬유가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막 이제 섬유층이 이렇게 만들어질 건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나노 섬유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 1마이크로미터 직경을 가지는 섬유부터 400나노급의 섬유까지 한 번에 한 공정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나노 섬유는 이제 SEM이라고 하는 주사 현미경입니다. 주사 현미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표면 상태가 이런 다양한 이런 그 비드라고 하는데요. 이런 비드가 많이 있는 섬유상뿐만 아니라 나노 섬유가 굉장히 균일하도록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섬유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런 표면을 가지는 섬유로 이런 의료기기, 스텐트와 같은 이런 의료기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전기 방사 방식을 가지고 나노 섬유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면은 이렇게 작은 의료기기나 이런 스텐트와 같은 작은 의료기기는 뭐 시간과 상관없이 그냥 뭐 랩실 수준에서 혹은 연구실 수준에서 충분히 제조가 가능한 스케일이지만, 실제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뭐 옷 형태라든지 혹은 대면적의 뭐 큰 웨이퍼라든지 혹은 창틀과 같은 이런 큰 대면적을 필요로 할 때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제조 공정에서 문제가 많아서 그렇게 활용이 많이 안 되고 있고, 제조 단가도 역시 상승하는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거를 폭 1m를 이게 폭 1m인데요. 폭 1m를 고속으로 상향식으로 섬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장치를 개발을 했고, 이와 같이 이제 이거는 미세먼지 에어 필터 쪽으로 활용을 해서 제조가 롤 투 롤 형태로 제조가 가능하도록 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원단이 지나가고 원단이 지나가면 밑에서 섬유를 발생시켜서 다음과 같이 이런 나노 섬유가 코팅되는 장치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거는 폭 50cm인데요. 이거는 이제 폭 50cm가 되는데 상향식으로 여기 하얗게 보이는 이 부분이 바로 이게 바로 나노 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위에 부직포에 달라붙게 되는데요. 이 부직포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노 섬유만 떼면은 나노 멤브레인, 부직포를 가지고 하면은 복합 원단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이 복합 원단을 통해서 필터 효율을 처리를 해보니까 다음과 같이 굉장히 효율은 높고, 여기 보시면 효율은 높고 차압, 즉 호흡, 마스크와 같이 이런 걸 활용했을 때 호흡은 잘 되지만 효율은 굉장히 높은 99% 이상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노 섬유 그동안에는 이 영역만 이용을 했었는데 저희가 관심 있는 영역은 또 이쪽 영역이 되겠습니다. 스테이블한 젯 영역이 되겠는데요. 이 스테이블한 젯을 이용해서 또 다음과 같이 이와 같은 이런 형태, 지지체라든지 이런 레티스 스트럭처를 만들 수가 있고, 다음과 같은 3D 지지체도 역시 제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거를 EHD, 일렉트로 하이드로 다이나믹이라고 하는데요. 이 일렉트로 하이드로 다이나믹 형태의 3D 프린터를 만들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프린팅 기술을 가지고 나노미터, 그러니까 섭 마이크로미터죠. 그러니까 나노미터 형태에서 나노미터 단위에서 이렇게 글자도 쓸 수 있고 별 모양이라든지 꽃 모양이라든지 문자 등을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관심 있는 영역이 이제 기존에 이런 장치를 가지고 이런 이제 환자들의 어떤 환부를 이렇게 레이저로 스캐닝을 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 휴대용 전기방사 장치로 이렇게 환부를 이렇게 코팅을 하면은 이제 이거 같은 경우 그 화상 입은 환자가 있겠죠. 화상 입은 환자의 새살이 빨리 돋아날 수 있도록 하는 피부 재생 효과뿐만 아니라 이제 항균, 외부에서 들어오는 균을 막아주는 항균 작용, 그리고 다양한 약물까지 코팅을 해서 빠르게 치료가 되는 이런 나노 멤브레인 등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나노 섬유 멤브레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저희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이겠고요.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도 섬유가 만들어지고 있고 휴대용 전기 방사 장치입니다. 휴대용 전기 방사 장치인데요. 여기 보시면 섬유 등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또 이렇게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3D EHD 프린팅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EHD 프린팅을 가지고 만들어낸 이게 이제 웨이퍼인데요. 웨이퍼 글래스 위에 이렇게 다음과 같이 레티스 스트럭처를 프린팅해서 쌓아 올릴 수 있는 기술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가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실제 여기 보면은 전기가 인가가 돼 있고, 이 프린팅 프로그램은 직접 저희가 만들었고요.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홈메이드로 만들었고, 이 로봇 시스템도 저희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로봇도 만들어서 이렇게 프린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와 별도로 이제 여기에 이제 그 80배가 향상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AC 전원을 걸면은 요거는 이제 DC 전원을 인가를 한 건데요. AC를 하면은 이렇게 같이 플러피한 솜사탕 모양의 어떤 나노 섬유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나와야 돼. 이렇게 이렇게 휴대용 전기방사 장치를 가지고 섬유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가 만들었었고, 나노파이버 랩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섬유 상태로 가서 한 번에 이렇게 투명을 한 공정에서 두 개를 동시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개발을 할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을 때 옵티컬 덴서티가 0인데 완전 랜덤 불투명은 2.0인데요. 이렇게 온라인 한 방향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면은, 이렇게 섬유가 정렬이 되면은 이와 같이 1.0의 굉장히 투명한 섬유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런 멤브레인을 이용해서 패키징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요. 농산물 포장지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농산물 포장지로서. 그래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여기 토마토에 있는 그, 그 용기죠. 포장 용기에다가 나노 섬유를 이렇게 부착만 해놓으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유통이 오래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14일이 2주가 지났는데 아무것도 포장을 안 한 상태의 토마토는 다음과 같이 다 썩어지는데요. 이렇게 위에만 나노 섬유 포장지위로만 막아놓은 토마토는 이렇게 굉장히 깨끗한 깔끔한 형태의 토마토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마스크, 요즘 나노 마스크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기존의 부직포에 나노 섬유를 코팅을 해서 이런 나노 섬유 마스크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직포의 섬유 두께가 이만큼이 되고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500 마이크로거든요. 여기서 500 마이크로. 그냥 이건 마이크로미터 단위 되겠죠. 근데 여기 이거보다 훨씬 작은 나노 섬유 멤브레인이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직포의 두께가 다음과 같은데 섬유 두께가 이렇게 돼 있어서 나노 섬유 마스크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섬유를 이런 플라피 형태로 3D 형태로 해서 솜 타입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뼈가 부러진 형태의 환자들이 있는데요. 이 환자의 이 간격이 너무 넓으면은 뼈 세포들이 자라나질 않거든요. 이거를 이런 솜 타입의 나노 섬유를 가지고 이 공극을 충진하게 되면은, 맞게 되면은 뼈가 빨리 자라서 치료가 빨리 재생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런 나노 섬유 물질을 가지고 이제 피해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수업 시간에 얘기하고 있는 피해조 나노 테스트를 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전압이 발생을 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뭐 3V, 여기 미리볼트 단위가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여기 보면은 3V인데요. 실제로 다른 멤브레인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죠. 여기는 뭐 5V, 10V 이렇게 전압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제가 1D 나노 머티리얼과 나노 입자 등의 어떤 제조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 이런 나노 섬유, 그다음에 나노 입자로 구성된 센서, 무구속 셀프 파워드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센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연구한 내용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멜트를 가지고, 멜트 일렉트로 스피닝이라는 장비를 가지고 NIR 레이저를 쐈을 때 실제 PVDF라고 하는 이런 나노 섬유 멤브레인이 제조가 되는 거를 실험을 통해서 만들었고, 이 만들어진 샘플을 가지고 다양한 계측기기가 있습니다. 계측기를 가지고 신호를 모니터링하는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와 같은 샘플을 저희가 이렇게 만들거든요. 이런 샘플을 만들었고, 이런 샘플의 표면을 역시 소재 분석을 먼저 해보면은 당연히 SEM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SEM 분석을 하게 되면 이런 섬유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동시에 우리가 만든 PVDF에 이 센서는 저희가 알루미나를 좀 넣었거든요. 실리콘 옥사이드 알루미나 Al2O3입니다. Al2O3 알루미나를 넣었었고, 그 다음 PVDF에 넣었었고, 그 다음에 폴리우레탄, 좀 기계적 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폴리우레탄 멤브레인에 피에조 나노 섬유, 그 다음에 전도성 나노 입자를 층층이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LDL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만든 섬유를 봤더니 기존의 프리스타인 PU나 PVDF에 비해서 우리가 만든 PVDF, 알루미나, PU 이 섬유는 하이드로필릭 소수성이 강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섬유상이 만들어지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섬유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실제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PVDF에 알루미나에 PU가 여기 섬유에 있는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TEM, 투과 현미경으로 확인을 해봤더니 이게 이제 그 섬유거든요. PVDF 폴리우레탄이 섞여 있는 폴리머인데요. 그 안에 이렇게 아주 작은 나노 입자 등이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SEM으로만 보게 되면 SEM은 표면만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쪽에 섬유 안에 인사이드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TEM을 통해서 보면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가 있었고, 역시 성분 분석을 보면은 알루미나가 여기 알루미늄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크리스탈리니티, 즉 PU와 PVDF와 알루미늄들이 어떻게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했는데 핑크색이 바로 우리가 실제 이렇게 넣었던 섬유가 되겠는데요. 이 XRD를 통해서 성분등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 하나 이 성분된 것들이 단순히 그냥 물리적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실제 화학적으로 결합을 통해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XPS, 그래서 XPS 분석을 통해서 결합 에너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결합 에너지를 확인해서 화학적으로 잘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실제 얘네들이 PVDF, 그다음에 PU, 알루미나 등이 원래 그 성분들, 원래 성분등이 갖고 있는 성분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실제 화학적인 결합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FTIR 분석을 통해서 고분자의 어떠한 그런 결정도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웨이브 넘버를 확인했더니 기존에 갖고 있던 모든 그 성분들이 다 있었고, 특히 피에조 앞전 성능이, 즉 셀프 파워드 자가 발전이 가능하려면은 피에조 이펙트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앞전 성능이 우수할수록 베타 페이즈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만든 이 섬유는 알파 페이즈보다는 피에조 앞전 성능이 강한 베타 페이즈 성능이 많이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만든 샘플에서는 역시 열적 특성도 보시는 것처럼 폴리우레탄은 400도씨에서 대부분 다 녹아서 없어지는 데 반해서 저희가 만든 이 복합 섬유는 같은 500도, 800도가 돼도 그 알루미나 섬유와 PVDF 섬유가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역시 여기 보시면 열적 성능도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기계적 물성을 통해서 확인했더니 폴리우레탄이 당연히 기계적 물성이 우수하죠. 근데 PVDF와 알루미나와 PU를 사용했을 때를 보시면은 PVDF와 알루미나만 사용했을 때 이 두 개를 섞었을 때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폴리우레탄은 기계적 물성 때문에 추가를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표면에 부착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찢어지면 안 돼서 다음과 같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 복합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게 이제 사람 피부에 접촉이 되기 때문에 실제 피부 세포를 이용해서, 사람의 피부 세포를 이용해서 세포 친화도, 그러니까 셀 바이어빌리티가 어떤지를 확인했더니 역시 세포 친화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증가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역시 동시에,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세포에 오랫동안 부착을 해도 세포에서 염증 반응이라든지 이물 반응이 안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것과 동시에 전기화학적으로, 당연히 센서니까 센싱 능력이 우수해야 되죠. 즉 그러려면 전기 저항이 적어야 되는데요. 전기 저항이 적음을 확인할 수가, 이렇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확인할 수가 있고, 가장 적은 게 역시 파란색이거든요. 이 파란색에 여기 보시면 이 나이키스트 플롯이라고 하는데요. 이 나이키스트 플롯의 반지름, 이 반지름이 크기가 저항의 크기인데 저희가 만든 이 파란색 샘플은 보이지 않죠. 굉장히 작아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 이 정도의 저항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샘플보다 저항이 작으니까 전기전도도가 우수하겠죠. 센싱 감도가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렇게 샘플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했더니 약 20V 정도까지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를 통해서 가진 후에 섬유상도 확인했더니 역시 여전히 섬유상이 유지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더니 제일 먼저 스피커, 여기 보시면은 그 스피커를 통해서 음파, 소리가 났을 때 진동이 발생을 하겠죠. 물리적으로. 그러면 그 진동이, 물리적인 진동이 멤브레인에 진동을 일으킬 텐데 여기서 전압이 발생이 시킬 겁니다. 여기서 착안을 해서 먼저 사람에게 적용하기 전에, 사람 피부에 접촉하기 전에 먼저 한번 멤브레인을 가지고 먼저 해봤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해봤더니 사운드가 온될 때마다 뭔가 신호가, 전압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동시에 캐패시턴스 값도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동영상으로 보면은 동영상이 보시면 지금 여기 사운드가 나와서 신호가 이렇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신호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다시 보면 다른 걸 한번 보겠습니다.
신호를 끄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호를 끄면은 안정화됐어요. 네, 이렇게 멤브레인 진동을 하니까 네,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하나 더 보시면 역시 여기 보면은 여기 신호를 보시면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신호가 없죠. 스피커를 키면은 여기 센서가 있습니다. 그걸 키면은 전압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데이터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저희가 이제 그러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일단 간단하게 작업자를 통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목에 부착을 하거나 손목에 부착을 했을 때 실제 신호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을 했더니 사람 목에다가 피부에다 부착을 하고 그냥 오, 우, 오 이렇게 소리를 내보면 역시 진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호가 변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를 통해서 사람의 어떤 호흡이라든지 모션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또 하나 손목에 대고 실제 손목에서 모션이 감지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센서를 부착을 하고 손목을 움직였을 때 이 신호가 발생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하나는 캐패시턴스, 하나는 전압입니다. 잘 보시면 움직이지 않으면 데이터가 안 나오는데 움직였을 경우에 데이터가 발생되는 것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주제로 말씀드렸던 셀프 파워드, 그 다음에 환자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무구속 와이어리스 센서 개발에 대한 어떠한 필요성, 그 다음에 나노 머티리얼이 활용되는데 그 나노 머티리얼에 대한 제조 방법, 그리고 이렇게 제조된 센서를 가지고 실제 스피커와 어떤 사람의 모션 등을 가지고 실험했던 결과를 소개를 해드렸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센서들은 이제 바로 상용화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거를 검증 절차라는 걸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사람에 적용을 하려면은 검증을 거쳐야 되는데요. 그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실험실에서는 안 되고 이제 연구소라든지 아니면 시험 지정한 의료기기 시험 기관이 있거든요. 이런 시험 기관에 의뢰를 해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 과정은 아직 남아 있고요. 저희가 아직 거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그런데 하기 위한 센터가 지금 전북대학교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북대 센터는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저희가 시작은 2020년 10월 20날 착공을 했고요. 6월 16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중간에 공정이 좀 딜레이 되면서 한 8월 초쯤 아마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연구센터가 만들어지고요. 이 연구센터는 중재적 메카노바이오 기술융합연구센터라는 이름으로 지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주로 의료기기를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센서 등을 제조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만들어지고, 이제 여기에 이제 검증이 끝난 다음에 여기 이제 물리 화학적 검증이 끝나면은 바로 옆에 보시면 저희 센터 부지가 여기 있는데요. 여기 넘어가면은 바로 전북대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여기 임상시험센터가 바로 있는데 300m 떨어져 있거든요. 저희 연구센터에서 300m 떨어져 있는 부분에서 이제 임상을 하게 됩니다. 임상을 거치면은 전북대학교에서 전주기적인 의료기기 생산 및 평가 공정이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의료기기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시면은 전북대학교에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센터에 들어오는 장비 등이 보면은 설계부터 소재 가공, 가공기 보시면은 3D 메탈 프린터부터 고분자 프린터까지 다 있고요. 주로 SLA, 굉장히 고가의 SLA 프린터 등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오축 가공기, 그리고 펜토초 레이저 커팅기가 들어오거든요. 레이저 커팅기.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분석할 수 있는 소재 분석기기. 앞서 말씀드렸던 그 소재를 개발을 하게 되면 분석하는 이런 다양한 방법 등이 있거든요. 이런 다양한 방법 등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기기, 그 다음에 가공기, 표면 처리, 열 처리, 표면 처리, 검사,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약물도 코팅할 수 있는 코팅기기, 로딩 크림핑, 그 다음에 물리화학적인 어떤 내구성 시험기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의
인비트로의 체외에서 할 수 있는 이제 생물 평가, 이제 클린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등이 장비 등이 도입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약 1시간 동안 이번 제가 말씀드렸던 수업을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라이프케어 분야의 무전원 셀프 파워드 피에조 나노 멤브레인 제조 기술 및 이를 이용한 비대면 생체 신호 모니터링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제가 제조 기술을 설명을 드렸고, 뒷부분은 실제 개발된 생체 신호 모니터링 센서를 가지고 모니터링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혹시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되는데요. 제 전화번호는 270-2395번이 되겠고요. 이메일 주소는 bio.chan@학교메일이 되겠습니다. jbn.ac.k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연락을 주시면은 수업 시간에 설명 못 드렸던 내용에 대해서도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 비록 생소한 분야이긴 하지만 수업에 열심히 임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